당신이 반복되는 감정과 상황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해석되지 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조용히 속삭여온 그 진짜 목소리를 처음으로 함께 들어보는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이 감정이나 가슴속의 긴장감, 반복되는 상황이 아닌 말로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울부짖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외쳤을까요? 아니면 아주 조용히 오랜 시간 동안 속삭여왔던 그 한마디를 다시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널 멈추려는 게 아니야. 나는 널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잠재의식을 늘 무언가를 방해하는 존재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발목을 잡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낡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방해꾼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순간에도 옆에 있었던 가장 충실한 목격자입니다. 상처받았던 순간을 잊지 않은 유일한 증인,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보이지 않았던 진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는 조용한 존재. 그리고 이건 양자적인 관점에서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에너지장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당신의 의식이 풍요를 외칠 때, 사랑을 그릴 때, 목적을 추구할 때, 잠재의식은 여전히 부족함, 거절, 두려움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 한때는 당신을 살게 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유한 존재는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고 삼켰던 밤을, 빛을 숨기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그 순간을, 보이지 않아야 겨우 받아들여질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전보다 넓은 세계로 손을 뻗으려 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다시 그 자리로 끌어옵니다. 당신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생존했던 방법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온 신호를 해독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패턴, 고통, 그리고 멈춤의 순간들을 통해 전달된 그 깊은 내면의 음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신이 왜 정답을 다 알고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지, 왜 시각화도, 명상도, 긍정확언도, 모든 책과 강의를 섭렵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루프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실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대화하려는 언어입니다. 매번 멈칫하게 만드는 순간, 다시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 지점, 그것은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포와 저항이 고조되는 그 순간은 오히려 변화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전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경계, 몸의 기억, 진동적 정체성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해방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신호를 바꾸기 위해선 단순한 의지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미래의 나의 주파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억지로 애써내는 주파수가 아니라 뿌리 내리고 중심 잡힌 감각에서 나오는 진동에서 말이죠.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당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했던 조각들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들은 당신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주의를 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며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패턴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는 아닐까? 그 반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넘어서지 않도록 붙잡아두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듬, 기억,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정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의 삶에서 안전함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안전함이 고통, 거절, 결핍, 침묵이었다 해도 말이죠. 익숙함이 곧 안전함이었고 잠재의식은 항상 익숙함을 선택해 왔습니다. 여기서 양자장, 퀀텀 필드이 연결됩니다. 양자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진동을 단순히 반영할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그보다는 당신이 어떤 상태에 가장 익숙한지, 어떤 주파수에 가장 안정적인지를 감지하고 그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극도로 충실합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되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여전히 옛날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주는 그 주파수의 반영을 다시 그리고 다시 보여줄 뿐입니다. 그건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의 일관성이자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감정 에너지의 공명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지 머릿속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실체입니다. 그것은 신경계 안에 저장되어 있고 근육의 긴장, 호흡의 리듬, 당신의 목소리 톤, 몸짓, 심지어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설 때 풍기는 에너지 속에도 존재합니다. 브루스 립톤은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단지 생각의 저장소가 아니라 세포 속에 각인된 경험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어릴 적 환경, 문화적 영향, 그리고 반복된 트라우마를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조율하게 됩니다. 디팍 초프라는 덧붙입니다. 우주는 생각의 언어보다도 느낌의 언어에 더 깊이 반응한다고. 즉, 머리로 아무리 사랑과 풍요를 외쳐도 몸이 아직도 거절과 결핍의 파동을 품고 있다면 우주는 그 진짜 진동을 읽고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양자장의 아름다움입니다. 언제든지 재조율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두려움을 송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신뢰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 본능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확장된 주파수를 발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단 하나, 현재 자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잠재의식의 신호를 억누르거나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위에 긍정 화건을 겹쳐놓고 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려 명상하며 진심으로 믿지도 않는 미래를 시각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일관된 신호에 반응한다고. 생각, 감정, 행동이 조화롭게 정렬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현실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의 머리는 풍요를 떠올리지만 감정은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몸은 부끄러움에 조여들고 있다면 당신이 보내는 신호는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단 하나, 가장 안정적인 진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관계, 같은 재정적 한계, 같은 내면의 의심,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소리. 아직은 아니야. 너는 부족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전의 자신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전의 내가 생존을 위해 제한을 선택했던 그 버전이 아직도 진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당신을 거기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호를 읽고 그 자리에 당신을 만날 뿐입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양자장을 하나의 주파수 수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뭘 바라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이 좋은 일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 라는 믿음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주는 당신에게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줍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이 실패를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불안정함의 신호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느끼고 있는 저항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면, 만약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그 순간이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언가가 말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반복되고 있는 이 모든 루프가 그 자체로 소통이라면, 잠재의식은 통합을 원합니다. 해방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억누르거나 억지로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각 아래에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무한한 지능은 당신이 새로운 신호로 응답할 때까지 같은 수업을 반복해 보여줄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인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현존함으로, 회피가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임으로.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경험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것을 완전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처벌도 아닙니다.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한 주의와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자비로운 반영입니다. 패턴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으로 새롭게 보아야 할 것들, 열린 마음으로 다시 느껴야 할 감정들, 저항 없이 품어야 할 조각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열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신호를 재조율하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루프는 끝이 나고 신호는 바뀌며 현실 또한 함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 저항, 의심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무언가가 진짜로 바뀌려는 찰나입니다. 그 깊은 수축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속삭임은 나약함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재조정 중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거와 맺어온 진동적 계약을 깨기 시작할 때, 그 안전함, 익숙함, 생존의 조건이었던 그 주파수로부터 이탈하려 할 때, 잠재의식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가장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이 갑옷 없이 살아갈 준비가 되었니? 그렇기에 당신이 더 사랑하려 할 때, 자유롭게 창조하려 할 때, 흘러오는 것을 거침없이 받으려 할 때, 항상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그 목소리, 그 떨림, 가슴 속에 묵직한 감각이 말하죠. 가지마. 거긴 안전하지 않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불록 장애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당신의 과거 자아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라면요. 우리가 정말 이 방식을 버려도 괜찮을까? 정말로 이 익숙한 고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장, 업그레이드, 다음 단계, 중독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높은 진동, 더 빠른 변화, 끊임없는 확장을 추구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뒤돌아서서 우리가 버리고 온 조각들을 하나씩 껴안는 데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 순간, 그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아온 주파수를 배출하려는 몸의 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루프에 갇힙니다. 그 감정의 파고를 실패로 착각합니다. 혹은 정렬되지 않은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섭니다.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낡은 믿음에 매달리고 자신의 빛을 다시 줄이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루프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변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신호를 경고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사실 해방이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양자적 메아리, 퀀텀 에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옛 주파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주파수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당신을 불러냅니다. 넌 정말로 날 벗어났니?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일부니?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다시 그 따뜻했던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데도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감각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단지 외부의 패턴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패턴 위에 인생을 세운 옛 자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애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전환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망설임을 느끼고 새로운 에너지에 떨리는 몸을 인정하는 것.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당신의 잠재의식이 단지 지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건 당신이 단지 기억을 놓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자체를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순간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가 가장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좋은 날, 긍정확언을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그 옛날의 폭풍 속 한가운데에서 당신이 다시 과거로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선택,
내면에서 울리는 그 다시 서기의 움직임. 그것이 우주에 전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번엔 반응하지 않겠어. 이번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에서 선택할 거야. 그리고 우주는 응답합니다. 항상 불꽃처럼 화려하진 않을지 몰라도 정확하고 정렬되고 당신의 새로운 일관성에 맞춘 확장으로. 그러니 만약 지금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혼란스럽고 무언가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돌파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잠재의식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함이 아니라 현존함으로 새로운 진동에 살 준비가 되었는지를 요구합니다. 그 증명은 영이나 연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그 낡은 이야기로 미끄러질 때 실제로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라는 신호일까? 그때 올라오는 그 감정은 나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목격받고 존중받고 부드럽게 떠나고 싶은 어떤 내면의 일부는 아닐까? 그리고 당신이 그걸 정말로 명확히 들었을 때 그 신호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루프는 사라지고 신호는 바뀌고 현실은 함께 바뀝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지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불편함으로, 지연이나 회피로 가장된 자기 파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치열한 시끄러운 잡음을 덮기 위해 화건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기술이 필요하죠. 다르게 듣는 법을 배우는 것, 반복되는 모든 패턴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고치려 들기보다 들어주려 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밀려오는 그 의심, 그건 당신의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어릴 적 당신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왜 당신은 항상 뭔가를 받을 때 저항이 생기는 걸까요? 그게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한 조각은 아직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빚진다는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그것들은 단지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인지도 모릅니다. 디팍 초프라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강요가 아닌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브루스 립턴은 상기시켜줍니다. 신념체계는 단지 생각이 아니라 생물학적 각인이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에 살고 있고 당신의 반응, 불편함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당신이 내면의 반응과 어떻게 만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그 저항을 싸워 이기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존재감으로, 호흡으로, 인식으로 만났을 때 그때서야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변화를 강요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자적 현존, 퀀텀 프레전스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타임라인을 더 열심히 시각화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그 안에 완전히 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미래에 나는 감정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감정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확장이 불러오는 취약함이 찾아와도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로 급하게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릅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불편함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당신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신호 속에 있을 때, 그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모를 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당신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뿐 아니라 몸속에서 반복되는 반응에도요.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당신이 무언가를 받기 직전 어떤 감정이 치고 올라오나요? 당신이 쉴 때조차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나타나나요? 이것들은 모두 장애물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각각은 당신의 현존을 기다리는 진동입니다.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기다려온 신호. 이제부터 그 순간들을 다르게 대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세요. 통제하는 대신 호흡하세요. 익숙한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들었어. 넌 날 지켜줬지. 하지만 이젠 다르게 선택할게. 그 내부의 대화 자체가 새로운 진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진동을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서는 자주 말하죠. 당신이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적 현재 now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 새로운 타임라인이 이론이 아닌 실제 감각으로 접속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거부하는 몇 가지를 요구하죠. 인내, 정지, 반복. 애쓰는 반복이 아니라 돌아가는 반복. 낡은 주파수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당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두려움이 논리처럼 가장하고 속삭일 때 당신의 진실로 돌아오는 것. 이제 당신에게 작은 연습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인가? 내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이 패턴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그 질문에 딱 한 단어가 떠오른다면 그걸 그대로 간직하세요. 그 단어가 당신의 신호입니다. 그 진동이 지금 당신의 현존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통제일 수도, 가치, 용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단어를 댓글에 적어도 좋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선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잠재의식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양자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신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때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이 말해준 모습 이전의 진짜 나를 기억해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양자적 전환, 퀀텀 시프트를 어딘가 멀리 떨어진 미래의 목적지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과 재접속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학적 진실입니다. 주파수는 형태에 앞서고 감정은 결과에 앞서며 에너지는 물질을 조직합니다. 당신이 가끔 꿈에서 엿보았던 그 선명한 자아, 명료한 순간 속에 스쳐갔던 그 가능성의 감각, 그건 허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룰 수 있다면 좋겠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 자아는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신이 그 현실을 완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비전 보드에 붙어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의식적인 바람도 아닙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던 감정 코드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정 코드가 말하죠. 사랑은 위험하다. 받기 위해선 값을 치러야 한다. 빛나면 질투받는다. 다 가진 사람은 결국 잃게 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패턴들을 다르게 듣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도, 신경계가 불안해도 여전히 스스로를 지켜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무너졌을 순간에도 이제는 자기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요, 우주에 전하는 선언이 됩니다. 나는 반복을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진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양자장을 조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득하거나 속이거나 강제로 반응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강요의 언어가 아닌 조화의 언어를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조화로울수록 당신의 마음, 감정, 몸, 행동이 같은 언어를 말할수록 현실은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하지만 이 조화는 괜찮은 척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화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 있든 그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진실에 뿌리를 내릴 때 생깁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온전하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주파수는 안정화됩니다. 그때 외부 세계는 그 내면의 일관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 패턴들이 다시 문을 두드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아. 그 순간 무언가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루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양자장은 더 이상 두려움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신호이고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진동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우주와 완전히 주저없이 지속적으로 진동을 맞추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이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다음 전환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신뢰, 흐름, 해방, 받아들임, 존재, 충분함. 그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진실이라 느껴진다면 그 단어를 지금 선언하세요. 당신의 신호는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필드도 응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내면에 다 닿다면 우리는 여기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조화로, 조급함이 아니라 호기심과 연결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당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양자장입니다.